자, 국제 금융시장의 불안 때문일까요? 지난 27일 우리나라와 일본 지금 양자 통화 스와프 논의를 재개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한일 통화 스와프가 과연 금융시장에는 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윤정도 대표가 준비했습니다. 예, 우리나라에서 95년경부터 해서 통화 수합이라는 단어는 자주 사용이 됐습니다. 다만 일반인들이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었던 기준은 2008년도 리먼 브러더스 파산 사태가 났을 때죠. 그 당시에 우리나라의 외환 보유액 잔고가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위태로웠습니다. 일단 제목대로 외환 보유액 대외 충격 방어막 이렇게 써놨는데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꼭 그렇지만은 않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준비해 놓은 자료 함께 보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일단 우리가 IMF 때 외환 보유액 잔액이 너무 작았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게 진행이 됐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놓고 보시는 자료에서처럼 우리나라의 외환 보유액 잔고가 굉장히 크게 증가를 했었다는 거죠. 그리고 일정 범위에서는 자랑스럽게 그런 부분을 표출해서 이야기도 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글로벌 시장에서 10위권 내 외환 보유액 잔고를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조차도 리먼 브러더스 사태가 터졌을 때에는 시장 자체도 흔들렸고요. 외환 시장 자체도 굉장히 크게 흔들렸다는 겁니다. 외환 시장에서 원화 가치가 1,600원 수준까지 올라서기도 했고요. 그리고 주식 시장 자체도 급락이 연출되면서 전혀 외환 보유액 잔액이 시장의 금융시장을 안정화를 줄 수 있는 그런 요인은 되지 못했다는 거죠. 두 번째로 놓고 보셔야 될 부분이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외환 보유고 상위국가 유지가 또 긍정적이냐 이런 부분인데 이러한 부분도 지금 상위권의 10개 국가를 한번 살펴보시게 되면은 미국과의 정책적인 부분에서 좀 친화적인 정책, 물론 뭐 중국 쪽하고는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긴 합니다만 중국을 비롯해서 일본, 또 우리나라, 사우디아라비아 이런 쪽에서 대부분이 외환 보유고가 높습니다. 거기에는 미국의 달러 채권이라든가 그리고 유로화라든가 이런 부분이 이제 좀 겹쳐져서 있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 외환 보유고 잔액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운영 유지비도 크게 증가한다는 겁니다. 운영 유지비에 대해서는 뭐 크게 언급을 안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한 부담 요인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난감한 거죠. 외환 보유액을 계속 증가시킬 수 있을 것이냐 혹은 이 상태에서 조금씩 줄여나갈 것이냐 이러한 상태에 놓여져 있게 되는데 드디어 이러한 기준에서 새롭게 외환 수합이라는 다시 감질맛 나는 그런 단어가 시장에 노출이 돼 주었습니다. 일단 통화스와프, 금융시장 불안 잠재운화 이렇게 돼 있는데요. 통화스와프 부분을 다시 한번 재조명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에 리먼 브러더스가 파산됐을 때 우리나라 시장 유독 더 급락이 많이 연출이 됐습니다. 그러한 이유에 대해서 외국인들이 자금을 자꾸 빼나간다. 앞으로도 더 빼나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우려감 때문에 제2의 IMF까지 제기가 됐었죠. 이러한 부분을 우리나라 잠재울 수 있었던 것은 앞서 보신 코스피 지수 차트 어떻습니까? 글로벌 시장은 2009년 3월에 다 바닥을 찍는데요. 우리나라는 2008년 10월 달에 바닥을 찍습니다. 그러한 이유가 2008년도 10월 27일 날 드디어 미국과의 외환 수합이 300억 불에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 이후에 중국과의 외환 수합 그리고 일본과의 외환 수합 이렇게 진행되면서 시장이 안정화를 찾아줬다는 겁니다. 그 이후에 그러면서는 뭐 일본과의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또 혹은 자연스러운 경기 회복 때문에 외환 수합 부분을 대부분을 정리를 했는데요. 일본과의 외환 수합 과정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일본과의 통화 수합 이르면 연내 재가동 이렇게 돼 있는데 전체적인 추세 부분 화면 놓고 보시면은요. 기존의 99년부터입니다 사실상 그때부터 외환 수합을 진행을 했었고요. 700억 달러까지 진행했던 부분을 이명박 대통령이 이제 2012년도에 독도 방문하면서 뭐 이 부분이 제로로 반경이 됐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 꼭 그렇지만 않습니다. 경기가 그만큼 좋아졌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어느 정도 방어할 능력이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고요. 지금 기준에서 다시 재협상을 한다는 것은 지금 시장에서 금융시장을 한 단계 더 안정화시킬 수 있다는 것에 긍정적인 부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러한 시장에서 놓고 보셔야 될 부분 어떤 종목이 수혜주로 떠오를지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KB금융입니다. KB금융 뭐 좀 생소하실 수가 있는데 오늘 KB금융의 흐름 굉장히 긍정적이었습니다. 지난주에 금요일 날 옐런 의장이
조기에 금리 인상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라는 그러한 내용의 언급이 있었기 때문에 금융주의 강세도 어느 정도 형성이 됐지만 통화 수합이 이루어지게 된다면은 역시 이제 금융주들의 흐름은 긍정적으로 나올 수 있다. 이것은 리먼 브러스의 흐름이 있었을 때 가장 반발력이 셌던 부분이 금융업종이었던 부분에서 좀 착안을 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금 예대 마진이 축소된 과정에서 금리 인상 기조가 조금 더 이제 확대돼 나간다면은 이러한 부분의 실적 개선폭.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월봉 차트도 놓고 보면서 설명을 드릴 텐데 장기간의 횡보입니다. 장기간의 횡보 이후에 KB금융의 경우에는 드디어 박스권 안으로 재진입을 해줬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의 추세 부분, 수급 개선폭이 연동이 된다면 충분하게 시장 주도주로서 부각될 수 있다. 그래서 금융지주사 또 KB금융 관심 있게 보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